미래를 보는 장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지난 영상에 댓글로 문의해 주셨던 금가격 흐름, 그리고 금가격 흐름과 함께 오랜만에 JP모건의 실물 은 매집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출되고 있는 그런 지표와, 그리고 제가 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2018년 1분기에 임차인에 의해 강제로 경매로 넘어간 그 건수가 42건이었는데 4분기에 88건으로 약 거의 2배가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간 동안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보다 낮은 건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찰가는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유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 그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보다 낮은 건수가 무려 334건에서 556건으로 66%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유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잠재되었던 그 위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은 집주인이 갭 투자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 단타 매매거든요. 초단타 매매.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받은 걸 가지고 단기 동안 돈을 굴려서 이제 갭 투자라는 형태로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부동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39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사이클로 전환이 되면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매도를 하고 싶어도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돈이 그대로 묶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손실을 계속 떠안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요청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거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전세 보증 반환 보증 사고가 2018년에는 무려 372건이나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2015년 1건, 2016년 27건, 그리고 2017년 33건,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건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372건으로 대폭 올랐다는 거는 아무래도 갭 투자, LTV를 설명을 해줄 때 갭 투자 분들이 대부분 LTV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위험에 가장 첫 번째로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세 보증 반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10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보증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보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꺾였고 위로 그냥 치솟았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자들이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에 계속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런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역 수지가 악화되게 되면 결국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주식이나 채권 쪽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시 부동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도민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한국감정원에 제가 들어가서 오늘 이제 뽑은 차트인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 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제가 다른 시는 뭐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지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이때는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제 뭐 안심 대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였고, 이때 엄청난 그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대부분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게 됐는데, 일단 차트 기술적으로만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통상 그 상승 추세가 이제 3번 정도 꺾이게 되면은 일단 고점이 거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 거의 한 추세가 3번 정도 위로 꺾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추세를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2018년 그 4분기 정도에. 그래서 이 흐름이 일단 지금은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흐름이 2019년에 더 악화가 돼서 이 추세까지 좀 무너뜨린다. 두 번째. 이거는 좀 장기적인 추세잖아요. 2014년 거의 하반기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인데, 이 추세까지 내려오거나 또는 여기서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서울 아파트 매매 그 평균 가격인데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로 보면은 지금 이러한 그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 역시 지금 2018년 4분기에 들어오면서 크게 꺾였습니다. 이때 수치는 이제 정부의 그 정책 우려로 인해서 이제 꺾였던 부분이고요. 이 수치는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꺾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이제 국내에 있는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대외적인 요소죠. 그래서 대외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에 이 추세를 이탈할지 말지도 그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가장 활발했었던, 정말로 광풍이 불었었던 2017년 하반기가 거의 저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이 탑은 투기적인 그 흐름, 그리고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조성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조금 붕 떴던 그런 시기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의 그 탑은 2017년 하반기에 나온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트는 이제 중위 가격입니다. 서울 아파트 그 매매 그 실거래 가격 지수 중에서 중위 가격에 해당하는 차트인데,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매매 가격과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분기에 지금 꺾였어요. 2018년 4분기에 들어오면서 꺾였는데, 이것도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거래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달 것까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조회를 해도. 근데 지금 최근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면은 10월 이후가 더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4분기, 특히 11월, 12월, 이때 그 값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값이 반영이 되는 게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나중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아마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가 아닐까. 700 정도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위 가격 역시 2017년에 거의 탑을 찍었거든요. 2017년에 사실상 탑을 찍고 지금 고점이 낮아진 상태잖아요. 중위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내부를 하고 있죠. 지금 이때 올라오던 그 상승 추세 기간에서는 고점이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계속 높여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단기 조정인지 아닌지는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현재 그 금 가격 있잖아요.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이탈했던 그 추세를 지금 다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하루 만에. 단기적으로 이탈해도 바로 회복을 시키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것을 다시 뭐 이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대한 그 조정의 그 흔적은 아직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정말로 큰 조정이 나오려면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이 추세가 있고 이제 2차적으로 만든 이 추세가 있잖아요. 이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추세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아주 중요한 이 추세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뭐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이것까지 고려할 정도의 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이 추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금값이 장기적으로 하락으로 돌입할 거다라고 미리 그렇게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금과 은에 대해서 투자 접근이 아니라 그 보험 성격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매달 조금씩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뭐 그렇게 뭐 동요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그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주 추세 이탈했던 이 주 추세까지 올라왔어요 결국. 그리고 여기를 헤딩을 하면서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근데 분봉상에서 보니까 하락 반전이 일어난 뒤에 그 하락 파동이 완전히 하락을 반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하락 파동은 아니거든요. 그냥 3파동 형태 그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낮추러 간다라는 것은 아직 그런 징후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차트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이 하락이. 처음 그 하락을 만들었던. 그래서 제가 보통 애매할 때는 그 현물을 같이 보거든요. 현물. 그 S&P 500 그 선물의 그 현물은 S&P 500이잖아요. S&P 500의
그 현물 차트를 봤더니 현물 차트는 조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를 지금 현재 이탈을 한 상태고요. 현물 차트 기준으로. 그리고 이 부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하락의 패턴을 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저점을 낮추게 되면은 오파동 하락이 만들어집니다. 오파동 하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현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오파동 하락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유해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그 JP모건의 그 은 보유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 보유량은 종이 은이 아닙니다. 실물 은입니다. 그 은 보유량에 대한 그 흐름을 체크하려고 정기적으로 그 코맥스의 그 창고에 대한 지표를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그 작년 그 여름에 그 은 관련해서 처음 방송을 할 때 저장해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JP모건이 가지고 있는 이건 실물 은입니다. 코맥스 그 창고에 보관되는 실물 은이고요. 이때 당시가 이제 8월 21일이었습니다. 8월 21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게 1억 4,500만 온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기존에 제가 가을인가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그 양이 줄었어요. 이 토탈 양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매도를 한 게 아닙니다. 코맥스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뺀 겁니다. 다른 창고로 옮기기 위해서 코맥스 창고에서 아예 인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줄었는데 12월 말에 거의 크리스마스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다시 수치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1억 4,500만 온스가 조금 넘었었는데 거기서 수치가 한 번 더 빠졌다가 그 수치를 더 회복하고 그 수치를 넘겼습니다. 1억 4,600, 거의 1억 4,700만 온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1억 4,500만 온스보다 더 많습니다. 중간에 한번 인출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또 다시 봤어요. 어제 한번 다시 봤는데 이거는 이제 1월 17일 기준입니다. 1월 17일 기준인데 바로 이제 1억 4,700만 온스에 육박했었잖아요. 1억 4,700. 그런데 어제 날짜 결국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12월 24일에서 1월 19일 동안 1억 4,900만 온스가 이제 넘어섰죠. 그래서 곧 있으면 얘네가 1억 5천만 온스를 이제 넘길 것 같습니다. 이 추세라면. 그래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은 실물을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가 중간에 창고로 이제 빼게 되면 이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는 건 이제 JP모건이 이제 개인 소유로 있는 다른 창고로 이제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전히 은 시장에서 종이 은 시장에서 계속 실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미국 내 그 비주류 매체들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달러 리붓에 대한 그 가능성보다는 글로벌 커런시 리셋에 대한 그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약자로 GCR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이슈도 조금 염두를 해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CR을 위해서는 결국 현재 그 금융 엘리트들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들 얘네들에 대한 그 무력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 지금 셧다운 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문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JP모건이 계속 실물을 매집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동안 금을 매입하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이
서서히 금을 같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흐름들도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무역 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 달이 돼야만 1월 달에 대한 그 무역 수지 최종 지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좋은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